세월을 모른다던가 무심히 돌아오는 지난 발길에 500년 왕업이 노을해진다 해도 이 구름 눈보라에 콧망울 터지고 햇빛 찬란한 내일 연님이여. 조선 왕조가 창업한 이래 467년이 흘렀다. 때로는 태평성들을 구각하였고 또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고 어느 때는 외세의 침입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로 피어난 참화도 있었다. 그러나 24분의 임금이 왕위를 이어왔고 왕부는 도도했다. 조선 왕조가 창업한 이래 25번째 왕위를 이어받은 철종 임금. 우리는 이분을 강화도령이라 부른다. 산에 오르면 나무꾼이요 밭에 나가면 머슴이었던 19 더벅머리 총각을 왕실의 피를 받았다 하여서 왕위에 앉히니 그를 몰라 중신들의 눈치를 살폈고 궁녀를 알고부터는 30살 한창 나이에 기력이 쇠진했다. 철종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 이때에 이르러 왕부의 말기 현상이 서서히 일어났고 또한 그것은 500년 조선 왕조의 말기 현상이기도 했다. 아니 이거 어찌 된 게야? 왜 이렇게 늦는가? 성과하옵니다. 드시지요. 대비마마, 쇠내 다녀왔사옵니다. 어서 들라. 예.
좀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원자는 좀 어떠 하다더냐. 회생할 기미가 보인다고 하더냐. 아래오기 송구하오나 어려우시다 하옵니다. 어렵다니. 대체 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원자를 회생시키지 못해? 망극하옵니다.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느냐. 다음 때의 보위를 이어갈 원자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다음 때의 보위는 위로 이어간다는 말이고. 최상공, 다시 가서 좀 더 소상히 알아오도록 해라. 예. 하늘이 어찌 이리도 야속하신고, 어찌 이리도. 철종 임금은 성품이 우유부단하였고 학문과 경륜에 무지한 만큼 주색에 빠져 있어 신명이 잦았다. 설하에 삼남육녀를 두었으나 넷째 딸 영예옹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한결같이 어려서 세상을 떴다. 1859년 7월에 세상을 등진 원자는 생후 7개월이었다. 이로써 다음 대의 보위를 누구로 이어가야 할지, 그것이 중대하고도 심각하게 대두되고야 만다. 우리는 장김이란 말을 쓴다. 장김이란 안동 김문의 총칭이다. 김조순 이래 국명을 왕 대신 집행하면서 3대에 걸쳐서 국헌을 맺은 명문 거적이며
10년 세도도 어렵다는 세상에 장장 60년 세도를 누려왔다. 일찍이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하옥 김좌학은 지금은 장김의 두령격이다. 딸을 왕비로 보낸 영은 부원군 김문근. 훈련대장에서 2조, 예조, 공조 판소를 두루 거친 김병기. 김좌군의 양자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장김의 선봉이며 한림의 총수 대제학 김병학. 이 나라의 병권을 손아귀에 넣고 있는 훈련대장 김병국. 왕의 측근에서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승지 김병필.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다. 산짐승은 산에서 살고 들짐승은 들에서 살듯이 왕궁에서 살아야 할 왕제는 따로 있음인가? 그러니 어찌합니까? 보위에 계신 지 이미 10년이요. 후사가 없는 것을요. 후사가 없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금상은 강화섬에서 오셨어. 주상 전하의 환우 그칠 날이 없고 후사 또한 없으니 빠른 시일 안에 내정을 해두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건 불취. 주상의 춘추 이제 한창이 아니던가. 모두가 다 종묘사직을 위한 일이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두는 것이 장차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상은 보울 위에 계시면 되는 일이야. 왕명은 여기 있는 김문희에 출납하지 않았던가. 왕명의 출납이야 누가 하든 지난 500년 동안 보이는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사옵니다. 아버님. 주상이 계셔야 세도가 있다. 그건 그렇듯이. 누구야? 왕실의 피를 이은 자로 보위를 계승할 사람이. 이를테면은 왕제가 누구냐 이 말이. 가야금 그만 집어치우고 일어서거라. 너 일어서라니까. 대감, 당장 일어서지 못할고. 대감. 당장 일어서라는데. 나봐라. 아무도 없느냐? 누구 없느냐니까. 구경꾼들이 아주 구름같이 보였구나. 주소린 다리를 벌려라. 대감. 다리를 벌리라니까. 난 갈란다.
무장도 없이요. 소리 운제 무장 걸치고 다닌 거 봐. 언제 오시겠어? 출출해지면 언제가 또 안 오겠나? 에이. 도성에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가난한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죽어갔다. 그러나 슬픔은 그들 스스로의 것일 뿐 관이나 나라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몇 살인데 그리 됐소? 9살인가 보니 왜 갔소? 살기 싫으니까 갔겠지요. 이런 고의한 놈 같으니 네 놈이 모르면 누가 알아? 원 김서방도 상가가 한두 군데라 제가 찾아뵙죠. 장안천지 옌베이 돌아서 하루에 20씩 죽는다고 하는데 그치 사가집이 늘어나면요 우리 흥성군 대감만 살판 남죠. 그래 탁골 주선하시대긴 다녀왔느냐? 주선하시는 울고만 계시니 짓궂은 일 벌려놓고 나가셨고요. 언성 좀 낮추거라. 누가 오시는가 보다. 오긴 누가 온다고 그래. 아이고 나으리께서 어인 거동이시옵니까? 대감 안에 계신가? 웬걸요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마님께서는 계시는 것으로 아옵니다. 내 잠시 뵙전다고 구하게. 예. 자, 어서 드시지요. 내 10년은 말고. 예. 여기요! 충성군인지 개벽다운지 그만큼 대소는 저 이루시죠. 상가집 개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있던가.
그 몽둥 찜질하기 전에 가라니까. 이 사람아, 상갓집 음식이야 서로 나누어 먹고. 닥치질 못해. 명색이 왕순이면 왕수답게 놀아야지. 이놈은 전주씨 아니냐? 너 같은 미친놈이 있으니 왜 저기 나라를 망쳐먹지?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장신 세도를 물리쳐. 이런 못난 놈이 어찌 왕순이야? 못난 놈, 못난 놈, 못난 놈, 못난 놈, 못난 놈, 못난 놈, 못난 놈. 아이고. 같이 개노릇 하려거든 성을 갈든지 성을. 이티. 어이구 다리. 물러가라. 훈련대장 행차시라. 물러가라. 훈련대장 행차시다. 잠깐. 이 홍순군 아니시오? 상갓집 개옳습니다. 그만 지 소동을 피우고 다니셨으면 됐지. 대체 이게 무슨 추대오이까? 먹고 살자니까요. 영감, 제 큰놈에게 일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또 봅시다. 가자. 자, 물러가라. 훈련대장 행차시다. 자, 물러가라. 내가 대체 어디에 가키셨습니까, 그때? 아, 이놈들아, 보면 모르느냐? 상갓집 술 얻어먹고 다니지 않았느냐? 대감 그 지난밤 조승우관께서 다녀가셨사옵니다. 그깟 일이 나와 무슨 소용이라더냐? 애따 너나 마셔. 대감만이 저 마님께서 끼니 걱정을 하셨사옵니다. 아유, 내가 그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하셔야죠? 예? 아이, 참. 자시를 알리는 인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1863년 서달 초 여덟의 날이 시작된다. 이날 창덕궁은 술렁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철종 임금의 환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종 임금, 조선 왕조 25번째 임금이다. 보위에 오르기 전 19살 때까지 강화도에서 더벅머리 총각으로 자랐다. 우리가 이분을 강화도령이라고 부르는 소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철종 임금께서 승하한다면은 새로운 주상이 보위에 올라야 한다. 전주 이씨의 피를 받은 종친이어야 하되 그 일가 친척이 번창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60년 세도를 연장해야 하는 것이 장김의 소망이다. 아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버님, 없어도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새 주상은 종친이어야 합니다. 왕실이 번창해야 나라가 흥한다는 마당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야. 아버님, 서둘러야 합니다. 위중하시다는 정갈이 여러 차례 있었사옵니다. 에이, 참. 제가 아유 좀 쉬셨다가 하시옵소서. 임금의 자리는 잠시도 비워둘 수가 없는 것이야. 아무려면 그 흔한 전주의 시문 중에 임금 할 사람이 없겠사옵니까? 금상은 농사꾼이셨사옵니다. 무슨 땀차는 소리야? 흥선군 이하응. 그는 오늘을 위하여 온갖 멸시와 수모를 참아오면서 스스로 한에 찬 파라코의 시절을 보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주상의 자리는 하늘이 정하는 것. 이 밤이 흥선군에게는 마치 백척간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전하, 심기를 회복하시오. 신첩을 도와주시옵소서. 조정 중신들도 입시에 있사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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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인시, 그러니까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철종 임금은 왕위에 있은 지 14년, 32살 꽃 같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만일 이분이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농사꾼으로 그냥 살아갔다면은 이 같은 보령으로 세상을 버렸겠는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나라의 국상이 나면은 천하성을 울리게 한다. 그것은 조정의 발표나 공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63년) 스달 13일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새 주상의 즉위식이 있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열이튿날에는 새 주상이 될 익선군의 관례를 올렸으며 또 오늘 아침 일찍 승하오신 철종 임금에 대한 성복을 했으며 새 주상의 즉위식에는 만조 백관들이 예복 차림을 하게 된다.
새로이 보위에 오른 고종임금의 보령은 이때가 12살. 수삼일 전만 해도 사가에서 뛰놀던 나어린 소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한 지존이다. 임금의 자리는 언제나 북쪽이며 임금에 대한 숙배는 4번이다. 아직 아무 경륜도 학문도 없는 나이 어린 과인이 열성조의 보위를 이어받아 송구하고 망극하기가 헤아릴 길이 없소. 과인은 경들의 충지를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것이 열성조의 성은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요. 고금의 예를 살펴보면 새 주상이 즉위를 하게 되면 대사면에 명을 내려 백성들을 아끼는 주상의 뜻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바라건대 하옥되어 있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용서치 못할 흉악한 사람이 아닌 죄인은 모두들 사면하여 그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하시오. 새로이 보위에 오른 임금은 죄인을 사면하라는 교지를 내린다. 이것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즉위의 예식이 끝나면은 조정 중신들과 백성들은 비로소 상복을 입는다. 여러분들을 지금
없으면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보라들 가주세요. 세상 인심. 사람들은 세상 인심을 초속지변이라고 한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모멸과 수모의 대상이요 궁도령이니 심지어 상갓집 개라고까지 불리워졌던 구름제의 흥선저에 오늘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세상 인심의 초속지변이 아니고 무엇이랴. 물러거라! 오승지대가 맹자시다! 오승지대가 맹자시오. 대감마님께 아뢰옵니다. 무슨 일인가? 오승지대감께서 납셨사옵니다. 어서 듭시라 일러라. 대감께 서정을 참결케 하랍시는 전겨 계셨사옵니다. 대감, 뜻을 이루셨사옵니다. 다른 분분 아니 계시던가? 대원이 대감께서 거처하시는 곳을 운현궁이라 하게 하오시고 면세결 1,000결과 은자 2,000냥을 내리시옵고 운현궁의 궁장이 완비될 때까지 향후 5년 동안 내수사에서 그 경비를 부담케 하라는 전교도 계셨사옵니다. 아니, 그같이 엄청난 경비를 난 받지 않을 것이네. 대왕 대비 마마께 그리 여쭙게. 대운이 대감. 이 나라 국고에 무슨 돈이 남았다고 운영궁의 치장부터 해? 고대광실 한 자에만 선정이 된다든가. 초가 삼칸에 비하면 내 집은 궁궐이나 진배가 없어. 돌아가거든 그리 여쭙게. 대원이 대감의 결백하심이야 가무팔 일이오나 기왕에 내리신 전교시옵니다. 받지 않을 것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소문도 있지 않나. 내 집 지장부터 하고서야 어찌 공평무사한 정사를 볼 수 있겠는가. 서정의 참결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의 과업은 서정의 쇄신과 왕실의 권위 회복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인사개혁을 시도해야만 했다. 장김이 주도한 노론의 세력을 깎아내렸고 100여 년 동안을 숨도 쉬지 못했던 남인들을 등용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일대 용단이 아닐 수가 없었다. 대왕 대비 마마, 대원이 대감 드셨사옵니다. 어서 납시옵소서. 자네는 잠시 물러가 있게. 예. 드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신들을 불러놓고 크게 호통을 치셨다고요. 올해는 갑자년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갑자로부터 시작이 되옵니다. 그렇다 마다요. 그러고 보니
새 주상의 처태가 아주 뜻깊질 않습니까?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나라는 살아 있었을 때 죽어 있었음이옵니다. 왕실엔 힘이 없어 있으나 마나 했었고, 적신들의 세도로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파벌이 다르다하여 요직에 등용되지 않았사옵고, 이 나라의 전담은 권력의 측근에서 독점했으니 백성들은 목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사옵고,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빚을 내서 세금을 물어야 했으니 나라에 대한 원성은 밀란으로 번진 바가 있사옵니다. 또한 천주교라 일컫는 사계 무리들이 날룩하가고 동학이라 일컫는 무리들 저자 혹세무민하고 있사옵니다. 거기다가 서원에서마저 가렴죽을 일삼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래서야 되겠사옵니까? 해서 제 소망을 밝혔습니다. 첫째로 왕부의 권위를 찾아야 하겠고 종친들을 지척에 있게 할 것이며, 둘째로는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구박과 괄시 속에 살던 남인들도 그 능력에 따라 요직에 등용할 것이니 개혁의 의지를 가지라고 일렀사옵니다. 그것이 두려운 자 물러가라고 했사옵고,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 또한 물러가라고 했사옵니다. 알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으나 언제부터 그 일에 착수하시려고? 이미 시작이 되었사옵니다. 서정을 참결하는 전하, 여기 앉아 계신 삼공들 모두가 자기 몸을 바쳐 이 나라의 조속이 되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나 같은 아녀자가 무엇을 알겠소마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서둘러야 하옵니다. 새 기풍을 진작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갈 작정이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선 동학의 교주를 혹세무민의 대죄인으로 효수에 처할까 하옵니다. 동학의 교주 최재우는 지난해 동짓달 경주에서 체포되어 대구 감영으로 압송된 바 있었으나, 그날 이후 대구 감영은 동학의 교도들이 몰려와 교주를 석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마침내 일촉즉발의 위기에까지 도달해 있었으나 3월 초 이튿날에 이르러 최재우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대원이 대감 불타고 있사오니다. 큰 불이 옵니다. 큰 불이라니, 대신 어디가 타고 있다는 게? 광통도 시절에서부터 종각에 이르기까지 온통 불바다에 옵니다. 고종 1년 갑자년 4월 19날 밤, 광동교에서 종각에 이르는 민가 80여 채를 태우는 대화재가 일어났다. 그것은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찬물을 끼얹는 불길함이 아닐 수가 없었다.
무슨 불길한 처짐이옵니까요? 대원이 대감께 오서 어디 이만저만 심려하실 일이옵니까요? 아씨, 그만 들어가시어라. 참모. 아씨께서는 요 근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사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행여나시면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있고 보면 더더욱 안이 들이실 게 아니냐. 그러게 말씀이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변이라는 말씀이요? 심려가 크시었겠소. 광통교 지전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봐 백성들의 불에 대한 조심을 소홀히 하며 있었음이라 믿어지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80여 채나 탔다면 이게 어디 예산 일입니까? 더구나 유충한 주상에 등극한 지 넉 달 만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선 제게 덕이 없음이라 하겠으나 그렇다고 망연자실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우선 종각부터 다시 지으라고 일렀사옵니다. 그래야겠지요. 내가 5만 양을 내지요. 그리고 백목 50통도 함께 낼 거이니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쓰시도록 하시오. 고맙사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많은 것은 아니나 내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기녀 있으시오. 그리고 이건 다른 말씀이오나 전국의 산재에 있는 서원을 철폐할까 하옵니다. 지금의 서원은 풍마전이 돼가고 있사옵니다. 양반 중에서도 상양반이라 일컬어지는 저들의 횡패를 그대로 놔두고는 나라를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재작년 5월에도 서원을 철폐하라 했으나 그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할 일도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사대부들과 싸울 궁리부터 하십니까? 대왕 대비마마, 이것은 싸움이 아니오라 다스림이옵니다. 서원의 행패를 다스리지 않으려고는 아무 일도 못하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서원의 행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옵니다. 양반이 백성이라면 중인 상것들도 백성이옵니다. 백성 위에 백성이 군림함을 용서할 수 없음이옵니다. 싸wan 절배령을 철회하시오. 일찍이 이 같은 선례가 없었소이다. 철회하시오. 철회하시오. 그러나 양반과 선비 그리고 모든 유생들은 들으라. 선유의 가르침 중에 선비는 소원에 모여 앉아 무의도식과 불평불만만을 일삼으라고 어디에 적혀있는가? 오만하고 무법한 행포로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라는 귀절이 어느 책에 적혀있든가? 병역을 기피하고 세금을 포탈하며 기부행위를 강요하라는 소년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든가?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며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귀절이 공매의 가르침에 있던가? 물러들 가라. 오늘 해안으로 한강을 건너지 아니하는 자 중벌로 다스릴 것이니 당장들 물러가라. 대왕 대비 마마, 대원이 대감 드셨사옵니다. 어서 납시옵소서. 주상 전하께서도 납시오 계시옵니다. 오, 그래. 아버님,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좌정하시옵소서. 예. 주상의 효성이 지극합니다. 일어서시지 않아도 된다고 일렀는데도 굳이 일어서지 뭡니까? 아버님의 출입이라 그냥 기가 민망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지존이시옵니다. 지존은 치통을 가벼이 마시옵소서. 명심하겠사옵니다. 주상의 효성이나 대원이 대감의 충성이 막상막하가 아닙니까? 망극하옵니다. 서원 철폐의 일은 이제 조용하다면서요. 그러하옵니다. 그것은 종묘사직을 바로잡는 일이었고 불쌍한 민초들을 보살피는 일이옵니다. 감히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음이옵니다. 고맙소. 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참으로 중차대한 일을 의논드리고자 왔사옵니다. 들으신 연후에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보시오. 경복궁을 중건해야겠사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지금으로부터 473년 전 민나라 조선을 창업 개국하오신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경복궁을 창건하시어 왕실의 권위와 종묘사직의 상징으로 삼았사옵니다. 하오나 임진난 외난에 불타 없어진 채 370여 년 동안 잡초더미로 내려왔사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이래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왕부가 잿더미가 된 채 370여 년을 흘러왔으면 실로 죄스럽고 부끄럽기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옵니다. 더 이상 왕실이 무력할 수 없음이었고 누구에 의해서라도 경복궁이 이루어졌어야 하옵는데도 당파 싸움에는 피를 흘릴지언정 아무도 경복궁을 창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종묘의 죄스러움이옵니다. 대비마마의 마땅한 윤호가 계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대원이 대감 말씀은 천만번지당하십니다. 허나 역대 왕실에서 경복궁 중건을 생각은 하긴 하였으되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이 나라 재정이 그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요. 경복궁 중건의 재정을 감당기 어렵다 하여 땅에 떨어진 왕실의 채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겠사옵니까? 대왕 대비마마, 경복궁은 중건돼야 하옵니다. 그것은 왕실의 위엄을 되찾는 일이었고 500년 왕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옵니다.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시오면
신명을 다 바쳐 이룩할 것이옵니다. 윤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재정이 그 엄청난 대역사를 꾸려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오. 백성들을 동원할 것이옵니다. 대원이 대감 말씀대로 이 나라 백성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역사에 동원을 한다면 그 원성 또한 어찌시렵니까? 그 일로 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제가 감내할 것이옵니다.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경복궁의 중관, 설사 그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의 조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역사인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때에 살아있었던 사람은 누구도 경복궁을 본 사람이 없었다. 경복궁은 이때로부터 270여 년 전 임진왜란 때에 불타 없어졌고 지금은 잡초밭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원군은 모든 기록을 상곡케 하여 도면과 전각의 위형부터 복원케 했다. 태조 강헌 대왕께서 궁궐을 창건하시고 삼봉 정도전으로 하여금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정도전 한 사람에게 이 많은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셨단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경복궁이란 이름은 시경의 한 귀절이라 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하고 덕으로 배가 부르니 군자의 만년을 빛나게 하는 경복을 비노라. 경복궁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한 근정정과 근정문은 천하의 모든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되느니라. 작은 일도 그러할진데 한차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와 같이 큰 일에 어찌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요. 서경에 이런 귀절이 나오죠. 경기하면 걱정이 없고 법도를 잃지 않으며 편안한 것만 가르쳐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이야.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1만 가지 기틀이 생길 것이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관원들에게 직책을 저버리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가위 삼봉의 학문이구만. 강령전 주상의 진전인 그만 보구만. 그러하옵니다. 사람이란 향유하는 오복 중에 하나가 강령이라 했습니다. 설사 침전에 든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로 하고 덕을 닦아야 하느니 대체로 공부란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하는 것이니 주상의 연침을 강령전이라 했습니다. 국왕이 그것을 지키고 치자가 그것을 실행한다면 어찌 태평성대가 아니리. 서둘러서 준공해야겠습니다. 대원이 대감께 아뢰옵니다. 무슨 일인가? 흥인군께서 하옥대감 매셔왔사옵니다. 어서 듭시라고 일러라. 예. 어서 오시옵소서. 왜 좌정들 하시지 않으시고요? 전적을 상고해서 경복궁의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실로 웅장한 궁궐이었습니다. 각 전각마다의 이름이 실로 절묘하고
하루속히 대역사를 마치고 왕부의 위엄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대감. 대원이께서는 이 늙은 사람의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깝게 듣다니요? 천하의 하옥대감 말씀을 고깝게 들을 이 대원이가 아니오이다. 작금의 내외 정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문의 대청은 지금 서양 세력에게 온통 유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섬나라인 외국마저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대감 들으시오. 대청을 제압한 서양 문물이 다음은 어디를 노리고 있겠소이까? 변경에는 노서화가 있지 않소이까? 이 세력들의 궁극에는 이 나라로 몰려올 것이 분명한 이때에 그래서 대감은 60년 세도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도 경복궁 중군은 꿈도 꾸지 않았소이까? 국고가 비어 있음이시오. 경복궁 중군을 하기 위한 국력도 인력도 재력도 이 나라에는 없소이다. 답답하시구려. 나라가 가난하다 하야 임금이 초가삼간에서 살아야 하오이까? 초가삼간이란 탐치도 않아요. 왕부는 창덕궁으로 족하오이다. 지금 급한 것은 이 나라를 향해서 밀어닥치는 서양 세력에 대처하는 일이 급하오. 그시라고요. 급하지 아니한 것은 뒤로 미루어 마땅하오이다. 어째서 급하진 않사오이까? 하옥대감이 못한 일이기에 내가 하자는 게요. 백성들의 원성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오이다. 흥선, 하옥대감의 말씀이 지나친 게 아닐세. 대원이가 서정을 참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야만 하겠는가? 경복궁의 역사는 지금 당장 해연 막중대사이오이다. 이를 거부하고는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살만치 살라요. 중벌이 무서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오. 치자란 백성들의 참뜻을 알아야 하오. 백성들의 참뜻. 장김에서도 백성들의 참뜻을 알고 있소이까? 진정 알고 있소이까? 그것이 후회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왔지요. 만일 내가 백성들의 참뜻을 알았다면은 오늘 대원이와 내가 이렇게 대자할 수가 있었겠소이까? 참으세요, 대감. 후회 막급이라는 게지. 권자란 물러 앉았을 때 무상함을 느끼는 법이. 경복궁 중벌을 고집하시면은 대원이 대감도 나와 같은 전철을 밟게 돼요. 염려 마시오. 나는 사심이 없소이다. 경복궁 중군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오이다. 이 나라 왕부의 위엄을 갖추는 일이오이다. 이를 거역하고선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대원이 대감께 하려옵니다. 무슨 일이냐? 예, 금이 대장과 우승지께서 납시어 계시옵니다. 너서들 들라고 일러라. 예. 아니, 이 무슨 일인가? 경복궁 석경루화에서 동기가 하나 나왔사옵니다.
동기라니. 동으로 만든 그릇이 나왔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그릇 덮개에 글씨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아니, 어서 이리 가져와 보게. 예. 이를 어찌 놀랍다 아니하겠는가. 제하여 수진보작이라는 명귀를 적어놓고 화산도사의 수중보를 국태공에게 헌수하니 을충년 4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옥대감, 한번 보시겠소이까? 날일로 국태공이라 했소이다. 화산도사께서 날 위해 헌수를 한답니다. 이 어찌 경복궁 중건의 경사가 아니오이까? 매천 야록과 같은 제게는 이 동기를 대원군이 스스로 묻었거나 아니면은 어느 아천배의 무리가 장난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동기가 발견된 이후부터 흥선 대원군을 국태공이라고 불렀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재정 대책과 추록 원칙을 전교로서 발표할 것이오이다. 대왕 대비마마의 전조가 계시다니 대운이 대감의 심중은 이미 굳어있는 바가 아니겠소이까? 이럴 말씀이오이까? 아니, 흥선의 생각이 그렇다면 하옥대감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 흥선 말대로라면 누구 한 사람도 이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죠. 경복궁 중고는 따지고 보면 백성들을 위한 일이니 용민의 문제는 신중을 기할 것이며 관직이 높은 관원과 종친들은 설손에서 원납전을 내야 할 것이며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원납전을 내는 사람에겐 자귀를 내릴 것이며 상을 내릴 것이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납전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오. 아시겠소이까들? 경복궁의 중건, 그것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난관, 수많은 원성을 들으면서 강인이 되어간다. 이와 같은 거대한 역사를 위해서 원납전이 정수되었고 사람들은 원에서 내는 원납전이 아니라 원성 드높은 원납전의 의미로 해석했다. 대왕 대비마마 도승지옵니다. 어서 납시옵소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알았네.
대왕 대비마마 찾아 계시옵니까? 그렇소. 원납전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예. 각처에서 들어온 원납전이 근영도감에 의하면은 32만 760량이었고 총 진부 선파에서 3만 7,156량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달에만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그래요. 나도 10만 냥을 내지요. 대왕 대비마마 만극 가무파옵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납전을 내고 있는데 대왕 대비인 처지로 어찌 무심할 수가 있단 말씀이요. 기뇨히 쓰도록 하시오. 국태공 대원이 대감께서 크게 기뻐할 것이옵니다. 이놈들 이거 깨울 값이오? 예? 고단한 모양 아니냐. 내버려 두어라. 하오나 이 본땅 산업 싸움이다요. 내가 미처 몰랐으니야. 민숙을 시켜야겠다. 아니, 민숙이라십시오. 이런 몰골들을 저 사대부집에서 받아주시겠습니까요? 받게 해야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경복궁은 이루어지느니라. 하오라고 사대 부들이랑 자들의 친구. 조용히 하라지 않느냐. 모두들 잠을 자고 있지 않느냐. 경복궁의 중건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지난 정면년 3월 초였었나 영건도감의 목자상에 불의의 대화재가 일어나 걷잡을 사이도 없이 번지면서 수많은 목재를 태우고 만다. 그리고 산적한 목재마저도 일시에 소실되기에 이르렀으니 청천벽력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불이 옵니다. 경복궁에 불이 났다 하옵니다. 아니 불이라니. 글쎄 그 많은 제목들이 다 탔다고 하옵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당장 입고할 것이니라. 자비를 들라고 일러라. 계속하라. 가자. 계속 가라. 계속 가라.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잡아라. 어디냐? 어디서 모였어? 모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나으리. 계속 가! 모험하지 않느냐? 천주 교도들을 찾고 있소이다. 내가 주상전하의 유모야. 이분들을 메시고 운영궁으로 가는데도 천주하기니 뭐니 할 텐가? 아니, 뭐요? 믿기 어려우면 같이 가면 될 것이 아닌가. 어서 앞장서시게. 어서. 가시죠. 고맙네. 어서 가시지요. 천주교에 대한 국론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오. 경들의 의향을 듣고 싶소이다. 근자에 이르러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이 나라의 통상을 요구하고 있는 아라사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법국뿐이라고 국태공께서 시인을 하셨으니 미국의 운영국 용마루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라고들 한다니 이들의 기고만장함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근자에는 운영궁에 천주학쟁이들이 무상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며 그 여파가 대궐에까지 미치고 있다는데 대체 어찌하여 이 같은 소문이 퍼지고 있사오이까? 서교는 의당이 금합해야 하옵니다. 서교란 애초부터 서양인들의 것이지 우리 동방의 것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지금 중원이 양인들의 손에 의해 초토화되고 있음도 따지고 보면은 서학이 뿌리를 내리고자 함인즉 조상의 제사를 맺지 않는 저런 사교의 무리들은 뿌리를 뽑아서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저하, 순조조 신인은 3월에 있었던 청인 신부 주문모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했던 일이옵니다. 주문모가 국법에 의해 체포된 것이 어디였사옵니까? 화동에 있는 과부의 짐대에 실렸사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있었사온데 서결을 어찌 혹세 무민을 아니할 수가 있사오리까? 저하, 미상불 아라사의 월경 행위는 경계해야 할 국가방위의 중대사로 사료되옵니다. 하오나 아라사진들이 무력으로 이 나라를 침범해오고 있는 것도 아니온데 법국주교의 힘을 빌린다 하면 어불성설이온가 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저하, 소식에 의하면 청나라 주중에서는 서방 오랑캐들의 소행인 천주학의 무리들을 일벌백계로 소탕한 바 있사옵고 이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외국에서도 천주학의 무리들을 가차없이 다스리고 있다는 풍문이 옵니다. 청국이 이러하고 외국이 이러한데 유독 조선에서만 천주학의 포교를 내버려둔다 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마땅히 소탕하시면 옳을 것이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소탕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국태왕 저하,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 천주교를 신봉하는 무리들이 사대부의 내당에까지 파고들어 싸웠고 더러는 고란의 나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하옵니다. 지금 저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옵니다. 당장 소탕하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교지가 계실 것이오. 대왕 대비 마마랍시오. 좌정들 하시오. 우리나라는 자고로 동방에서 으뜸가는 예의지국인데 근자에 이르러 서교라는 해괴망측한 종교가 들어와 순박한 우리 백성에게 효도마저 흐려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저들의 천주라는 것을 군왕 위에다 모시는 무군무부의 불령을 범하고 있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이며 마땅히 그 근원을 뿌리 뽑아 군왕을 받들고 조상을 공경하며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여 나라에 충성케 함이 시급한 일일 것인즉 천주교 교도는 양인이든 이 나라 사람이든 엄중 취재토록 하시오. 소학이라 불리우던 천주교 교도들에 대한 체포 구금은 정월 16날부터 시작되었고 20하루날에 이르러서는 세간에 유포된 천주교의 서책이 불태워졌으며 천주교 주회인 남종삼 홍봉주 등은 5만 무도의 죄로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고 오직 선교만을 위해 이 땅에 건너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에 이바지했던 프랑스인 신부 메르니 브레티뉴르 무루 도리 등은 노량진 백사장에서 효수돼 순교자의 길을 갔다. 형조와 한성부 그리고 좌우 포도청과 팔도의 수령들은 각 역에 방을 붙여 양인과 천주교도들을 체포 소탕케 하되 반드시 방은 한문과 은문을 쓰도록 하시오. 명심하여 거행하겠사옵니다. 또한 그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몸소 천주교도들을 잡아오는 백성들에게는 크게 상을 내려 치하하도록 할 것이며 각 해안을 철저히 살펴서 잠입해 들어왔던 양인들이 다시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요. 이 점 각별히 유념토록 하시오. 고종 3년 3월 초였을 날에 중리당에서 삼간택을 행하여 민규수를 중전으로 간택했고 민규수의 돌아가신 양친인 민치록에게는 영의정과 여성 부원군을 추중했고 속인 오씨에게도 해령 부부인을 봉해했다.
중전으로 간택이 된 지 닷새 뒤인 3월 10하룻날에는 인정전으로 나아가 납직예를 행했다. 또한 3월 20날에는 다시 인정전으로 나아가 책비례를 행했다. (3월 20하룻날에는) 주상이 친히 별궁으로 나아가 중전을 맞아들이는 친형예를 행하였다. 친형예가 있은 다음 날인 3월 20이튿날에는 대왕 대비와 대비에게 중전으로서의 조견례를 올림으로써 중전 책봉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때의 고정임금의 보령은 15이었고 중전 민씨는 16이었다. 이제야 고란의 격식 절차가 갖추어졌나 보구려. 그러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상이 하늘의 복을 한 몸에 타고 났질 않소. 중전. 예. 자고로 중전이 어질면 나라가 화평한 법이요. 중전이 어질지 아니하면 백성의 고초가 따르는 법이요. 이 점 각별히 유념토록 하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주상. 예. 하루속히 원자를 보셔야지요. 뭐니 해도 나라의 대통을 이어갈 사람은 원자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묘사직의 앞날이 밝은 법입니다. 밖에 최상궁 대령에 있으렸다. 예. 주상 내외를 침전으로 매실차비 갖추도록 해라. 예. 아래옵니다. 어서 들라. 이양선이 다시 왔사옵니다. 듣기는 바로는 법국의 군함이라 하옵는데 이는 필시 천주와 교도들의 탄압에 대한 보복인 줄로 아옵니다. 실로 급박한 사정이 아닐 수가 없었다. 지난해 천주교의 박해가 있을 때 프랑스인 신부 2사람이 청나라로 탈출한 바 있었고, 전국 주재 프랑스 공사는 조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친 바가 있었는데, 마침내 프랑스 군함 프리모우게호, 네루렛호, 따루티보호의 세척은 팔미도 앞바다에서 합류한 다음 서서히 강화부로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었다. 경인 양요의 거센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고 있었다.